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로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조건부 서식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서식이 무엇인지, 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배워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이름이 있고 합격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합격인 데이터도 있고요. 불합격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 뭐 1000개다, 10,000개다 라고 했을 때는 합격하고 불합격을 눈으로 봤을 때 바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사람은 색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데이터를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파란색, 그리고 불합격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모른다라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설정을 하고 셀 서식에서 채우기 색깔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서 또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규칙을 찾게 되면은, 그러니까 합격일 때, 자, 합격 여부가 합격일 때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불합격일 때는 빨간색이라는 규칙이 있다라면은, 이런 규칙이 있다라면 이것을 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식. 그러니까 조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한 번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란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셀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셀에만 서식을 적용할 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필터. 필터라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에 있는 필터, 그리고, 자동차에도 있죠. 에어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수기에 있는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또 필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걸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순물을 걸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낼 때, 그때 필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능을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이 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불합격이 아니고요. 합격자만 보고 싶다. 자, 그럼 합격자만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각각의 합격자 리스트들을 다 뭐 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필터라는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은 합격자면은 합격자만 볼 수 있고요. 불합격자면 불합격자만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다. 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그 데이터만 보고 싶다. 성적표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또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만 내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라는 것은 추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두 번째에서 C 네 번째까지 범위. 자, 이렇게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범위를 선택한 후 조건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시려면은 조건부 서식에 그 어떤 적용을 할 범위를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 윗부분은 필드명이 되고요. 자, 이것은 데이터의 어떤 이제 합계를 이제 누적을 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 선택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일단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맥스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최대값이 되겠죠. 자, B 두 번째부터 B 네 번째까지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자,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한다? 서식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조건은요.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A 두 번째 셀,
자, A 두 번째 셀에 첫 번째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래서 손이 맞느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성씨가 손씨인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찾아서 그때의 서식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그 의도는 아시겠죠? 의도는 아시는데 수식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 입력하는 방법은요. 일단 조건문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조건문이란 것은 true 아니면 false죠. 자, 논리값이 나타나야 됩니다. 논리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맥스 함수 이용을 했습니다. 자, B 두 번째부터 B 네 번째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지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비교 판단할 셀의 값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자, B 두 번째 셀이 들어갔어요. B 두 번째 셀. 자, 만약 우리가 일단 이 조건을 일단 빼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최대값이냐 아니냐 비교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범위 설정을 하고 이 데이터가 최대값이 맞습니까? 이 데이터가 최대값이 맞습니까? 이 데이터가 최대값이 맞습니까? 각각의 값들을 다 비교 판단해야겠죠. 그쵸?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다 비교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자, 범위 설정을 했을 때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셀만 비교 판단해 주시면요. 자, 이 의미가 각각을 다 비교 판단을 해서 최대값과 동일한 셀을 찾아라.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꿔줘라라는 것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보세요.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했죠. 자, A 두 번째입니다. 자, A 두 번째는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이죠. 첫 번째 셀. 자, 첫 번째 셀의 첫 번째 값이 손이냐 판단을 했는 거예요. 이것을 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데이터가 손이 맞느냐, 이 데이터 해서 각각을 다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수식을 한 번만 입력을 하려면은 첫 번째 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조건문을 이용을 할 때는요, 범위 설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셀만 비교 판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판단하는 셀 한번 잘 보십시오. 주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혼합 방식이죠. 혼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절대하고 상대하고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상대 표시가 된 것은 열이죠. 열. 행은 달러 표시가 붙어서 고정되었습니다. 절대 주소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게 그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에서 1000개면은 1000개의 모든 데이터를 비교 판단해서 서식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이 이동이 되는 거죠. 행이 이동되고요. 열은 고정됩니다. 그죠? 열은 고정되고 행이 이동이 되면서 계속 데이터를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행은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은 절대 참조할 수 있도록 달러 표시를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요. 자,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 행 전체를 서식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열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맥스를 이제 비교 판단하는 것은 금액 데이터죠. 금액 데이터인데요. 금액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만 서식을 노란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행 전체를 서식에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값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서 절대 주소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은 이제 의미는 아시겠죠? 최대값을 찾아서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잘 보세요. 두 번째 조건은 성씨가 이제 손씨인, 한마디로 손씨인 데이터를 초록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은 겹칩니다. 자, 손씨는 이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 설정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홈 탭에 가시면은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메뉴가 쭉 나오는데요.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규칙을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자, 이 유형을 선택을 하십시오. 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여러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식,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문을 일단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적용할 서식, true일 때 서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을 하실 때는 함수와 마찬가지로 등호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max라는 함수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max, 최대값을 비교할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괄호 닫아주시고 그 다음 등호 주시고 자, 범위의 첫 번째 셀, 자, 이 값이 되겠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교되는 셀이 제가 분명히 열은 절대 참조를 하되 행은 절대 참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절대 주소로 표현이 됩니다. 일단 서식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채우기 색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셀 서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란색 간단하게 한번 설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적용이 되었습니까? 적용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자, 서식을 변경할 때 혹은 수정할 때 자, 그럴 때는 일단 범위 설정하시고요.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가시는데 새 규칙은 규칙을 입력할 때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규칙 관리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규칙 관리 가게 되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규칙을 한 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편집할 수도 있고요. 새 규칙을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규칙 편집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행의 주소 표시를 상대 주소로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이제서야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수식을 줄 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행은 상대 그리고 열만 절대 참조할 수 있도록 달러 표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달러 표시 꼭 붙이셔야만 적용이 됩니다. 자, 만일 그러면 이 달러도 같이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설정이 되네요. 그쵸? 찾은 데이터에 하나만 설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최대값을 비교했는 것은 금액인데, 자, 금액에서 노란색 표시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요. 엉뚱한 값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다가 달러 표시를 하지 않고요. 다르게 셀을 이제 수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요. 꼭 자, 열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 행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레프트 함수 이용을 하셔야겠죠. 레프트 해서 자, 범위의 첫 번째 셀 하고 이 데이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추출한다. 자, 추출해서 자, 이 데이터가 손이 맞습니까? 라고 비교 판단을 해야겠죠. 손이 맞습니까? 자, 비교 판단하고요. 서식은 초록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적용이 안 되죠.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달러 표시를 지워 주셔야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문제와 다르게 서식을 따로따로 줬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서식이 주어졌고요. 이것은 두 번째 서식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서식이 동시에 지정이 돼야 돼요. 동시에 지정이 되면은 첫 번째 서식이 지정이 되는지 두 번째 서식이 지정이 되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규칙 관리에서 한 번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규칙 들어가서 자, 맥스 자, 이 데이터가 자, 이 데이터하고 같으냐 자, 비교 판단하는데 지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등호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노란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확인. 자, 일단 한번 서식 입력된 것을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규칙. 자, 등호 주시고, 레프트. 자, 등호 하고요. 손인지 비교 판단하겠습니다. 서식은 초록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맥스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 보시면은 순서가 바뀌었죠. 자, 맥스가 두 번째로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쪽으로 올리실 때는 자, 위로 이동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와 동일하게 이게 첫 번째 수식이고요. 이게 두 번째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색 첫 번째 입력되었던 조건만 표시가 되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색깔, 그러니까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라, 채우기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라는 이 조건은 서로 충돌됩니다. 맞습니까? 서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초록색으로 하면서 진하게 서식, 글자를 진하게 해줬어요. 굵게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서식에서 글꼴에서 굵게 하고요.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이 색깔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되는 채우기 색깔은 첫 번째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초록색이면서 굵게 표시하는 거죠. 초록색은 충돌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요. 굵게 표시가 되는 것은 서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충돌만 안 되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모든 서식이 같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합쳐질 수가 있는데 충돌나고 섞이게 되면은 같이 한 가지만 표현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첫 번째 조건만 적용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A 세 번째에서 C 세 번째에 조건 1에 설정된 서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이 바꿔주는 조건인데 우선순위가 높은 조건 1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필드명을 제외하고 범위를 일단 지정을 하셔야 돼요. 범위 선택을 하실 때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할 때는 등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요, 열 이름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야 됩니다. 만일 붙이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는데 서식이 겹칠 때, 충돌될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된다. 자, 조건부 서식 실행 방법. 자,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가셔서 새 규칙 누르셔서 규칙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규칙 관리를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를 호출해서 그 창에서 새 규칙 눌러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꼭 주의를 하십시오. 자, 다음 시트에서 A 두 번째에서 C 여섯 번째까지 영역을 선택한 후 응시 인원수가 10 이상이고, 자, 10 이상이고 AND가 되겠네요. 자, 평균 점수가 80 이상이면 자, 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글꼴의 스타일을 기울임꼴, 그리고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려고 한다. 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수식 입력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범위 선택을 하고 새 규칙을 클릭하게 되면 창이 뜰 거고요. 자, 그 창에서 자, AND 연산자를 일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응시 인원수가 1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시 인원수가. 자, 응시 인원수 일단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이 되겠죠. 첫 번째 셀. 그래서 B의 두 번째 셀을 비교 판단합니다. 10 이상이냐? 자, 그 다음 평균 점수가 80 이상. 자, 평균 점수 범위에서 첫 번째 셀, C의 두 번째 셀 80 이상이냐? 조건 판단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달러 표시가 어디 붙느냐? 열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셔야 되겠죠. 자, 이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은 true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true일 경우에만 자, 이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자, 다음 시트와 같이 이름에 원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셀을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변경하려고 할 때 조건부 서식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조건은 이름에 원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보기에 count 아니면 count if라고 되어 있는데요. 왠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없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true냐 false냐라고 판단을 해서 논리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true냐 false냐, 참이시냐 거짓이냐, yes냐 no냐 이렇게 비교 판단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죠. 자, 지정한 범위 내에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죠. 만약 그냥 count if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 단순하게 조건부 서식이 아니고요. count if를 이용을 해서 원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그때의 건수를 구하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3이 되겠죠. 3. 왜 3이 되는 겁니까? 자, 조건을 만족할 때는 true, 그렇지 못할 때는 false, true, false, true, false가 돼서 true가 되었을 때의 개수를 구해서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ount if가 결과가요, true냐 false냐 결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조건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unt if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 텍스트하고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A 두 번째. 자,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해서 자, A 두 번째, 이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서 자, 이게 원자가 들어있느냐 비교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비교 판단할 겁니다. 범위 설정한 모든 데이터를 비교 판단해서 자, true일 때만 셀의 색이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전 문제하고 다른 것은요, 행 전체가 표시된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수식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두 번째라고 해서요, 상대 주소로 지정을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행 전체를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달러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붙여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필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 자, 적용 범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 전체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이 상태에서 상대 주소를 한번 줄게요. 상대 주소를 주게 되면은 셀 하나만 선택이 되어서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 범위 선택을 전체를 하고요. 조건에 맞는 셀만 선택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름 셀에 있는 값이 비교 판단에서 같기 때문에 이 색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범위에서 첫 번째 이제 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자, A 두 번째를요, 자, D 두 번째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 점수가 자, 영어 점수가 89점. 자, 89일 때에 그때를 서식을 지정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9, 89.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노란색이 표시가 되겠죠. 자,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셀에 있는 값. 자, 첫 번째 열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이 색깔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조건을 서식에서 이렇게 상대 주소를 주게 되면은, 선택되는 행에서 첫 번째 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범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범위 설정이 여기서 여기까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 설정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든, 이렇게 수식을 주시면은, 자, 여기에 값이 이제 수식이, 이제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보기에서 count if에서 이렇게 달러 표시가 앞에 붙었다.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됐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 선택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A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도 맞는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러 표시가 붙은 수식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건부 서식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념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조건을 셀값 또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자, 셀값 또는 수식, 자, 수식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규칙 유형 선택에 보시면은 셀값을 기준으로 해서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도 서식을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셀값 또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는 등호가 입력이 돼야 된다. 함수처럼 등호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자, 지정한 조건이 어느 것도 참이 아닐 경우, 자, 셀은 마지막 참 조건에 서식이 적용이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조건이 만일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는데 모두 이제 false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의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지정한 여러 조건 중에서 참인 조건이 여러 개이면은 첫째 참 조건의 서식만 적용이 된다. 사실 이게 완벽하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충돌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니까 첫 번째 참 조건의 서식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2번에 비해서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규칙 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규칙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라는 게 있었죠. 자, 이 관리자 창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확인하고요.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필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는 조건부 서식보다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강의 잘 들어주십시오. 자,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화면에 나타내는 기능이다. 자, 조건부 서식은 원본 데이터에서 서식이 바뀌는 거죠. 서식이 바뀌는 거고요.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화면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 크게 2가지 이제 기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쉽게 필터를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기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에는 고급 필터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자동 필터에 대한 실행 방법이라든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필터의 단점을 아시면은 왜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특징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동 필터의 어떤 기능과 특징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방법과 특징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개념 설명 드릴게요.
커마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합격 여부에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요, 합격자만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자동 필터를 설정할 범위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인데요. 자, 범위는 이렇게 뭐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적당한 임의의 셀에 일단 마우스를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필터 기능은 데이터하고 관련된 기능이 되겠죠.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필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주시면은 금방 보셨습니까? 자, 각각의 항목 이름, 자, 항목의 이름하고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런 것들을 항목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필드명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드명이나 항목명이나 같은 뜻인데요. 일단 필드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필드명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각각의 버튼이 생겼는데요. 이게 필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없어지고요.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필터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일단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제가 원하는 것은 합격자만 보는 겁니다. 자, 합격, 불합격을 나타내는 필드명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합격 여부 필드명에 있는 필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모두 선택, 불합격, 합격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합격자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합격,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자,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이 되었죠. 자, 합격 여부에 자세히 보시면은 필드명이 보시면요, 필터 버튼이 좀 바뀌었죠. 적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 자, 이것을 데이터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요. 레코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코드, 행, 데이터 뭐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자, 행을 보시면은 4, 9, 13해서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필터를 적용을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지우기 있습니다. 자, 지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 적용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합격 여부에서, 자, 합격을 일단 보고요. 합격자에서 평균이 83점인 그때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드들을 각각의 조건을 줘서요. 자, 이게 AND 연산입니까? OR 연산입니까? AND 연산이 있죠. 합격 여부가 합격이면서 평균이 83점인 그때의 데이터만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필드들을 이제 AND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OR 연산은 안 됩니다. OR 연산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OR 연산은 안 돼요. 그래서 OR 연산을 하려면은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은 필드, 자, 여러 개의 필드들을 AND로 묶어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의 필드에 대한 조건을 한번 좀 더 다르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숫자 필드에 가시면요,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자,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창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점 이상이다. 40점 이상, 40 이상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 이상에 대한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다가 40 이상을 보는데요. 40 이상, 그리고 40 이상 또는이라고 OR 연산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 10보다 작다. 결과적으로 40 이상인 데이터하고 10 이하인 데이터하고 한꺼번에 보자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필드에는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조건을 더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AND,
AND 또는 OR로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동 필터의 한계고요. 우리 저 고급 필터에서는 여러 개의 조건을, 자, 지금 같은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숫자 필터에 가시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이런 것들은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죠. 상위 10.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상위, 그러니까 만일 1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상위 10개의 데이터만 보겠다.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5개만 한번 볼게요. 상위 5개만.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 근데 5개의 데이터인데 왜 6개가 나오냐 하면 보십시오. 자, 100점, 90점, 그리고 50점까지 표현이 돼야 되는데 50점이 같은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 그 5번째 데이터가 상위 5개의 마지막 데이터가 같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르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한번 6개를 보겠습니다. 자, 6개는 그대로죠. 자,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10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아실 거고요. 자,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필드명, 자, 필드명, 항목명, 열명 같은 뜻인데요. 필드명이 있어야 돼요. 자, 필드명에다가 필터의 그 기호가 생기죠. 버튼이 생깁니다. 상위 10 자동 필터 기능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기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목록을 재배열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 정렬 배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 자체가 재정렬되었습니다. 재배치되었죠. 재배열되었습니다. 그런데 필터는요,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방식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목록을 재배열하지는 않습니다. 2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이 설정된 경우 AND 조건 결합만 가능하다. 자, 합격 점수, 그러니까 합격이면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라는 거, 이게 AND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만 가능하지 OR 조건은 안 됩니다. 2개 이상 필드에서 조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필드에서 자, 지금 이 자동 지정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2개의 조건을 줬죠. 자, 2가지 조건을 AND나 OR로 해서 결합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는 여러 개의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추출한 결과는 원본 데이터 위치에선 보여지는 거죠. 자, 원본 데이터가 없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합격자 리스트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 필터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출 결과를 다른 특정 셀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급 필터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보고요. 고급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래와 같은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고급 필터의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만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조건 어딘가 보셨죠? 자, 함수 설명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average 함수.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범위가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열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조건이 들어갔는데요. 자, 조건을 표현을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다른 행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같은 행에 표현하게 되면은 AND 조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행일 때는 A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대리이면서 기본급이 만 이상인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행이 다를 때는 직급이 대리이거나 기본급이 만 이상인 데이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같은 행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AND, OR 연산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조건을 한번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혹은 또는 그죠? 자, 영어가 8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국어가 80점 이상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있네요. 자, 그다음 영어가 80점 이상. 영어 80점 이상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본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급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적용을 하려면요, 먼저 조건을 먼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조건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고급 필터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무 셀에다가 일단 위치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고급 버튼 누르십시오. 자, 고급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 창에서 고급 필터 창에서 여기서 이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이런 식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목록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자, 이게 고급 필터를 적용할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의 범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조건을 주도록 하겠다.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위치에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 자, 원본 데이터하고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필터에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복사할 위치를, 시작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와 필터링 결과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혹시 중복되는 레코드, 중복되는 행이 있으면은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원본 데이터하고 동일한데 그것은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의 차이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고급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창이 뜨면은 창에서 각각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자동 필터를 많이 적용을 한다.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필터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결과 보세요. 결과는 필터는 적용을 여기서 했지만은 나머지 필드들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보는 거죠. 일단 필터를 이제 적용한 것을 지우고요. 이제 고급 필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자, 목록의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요. 자, 조건의 범위는 조금 전과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 복사를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원본 데이터에서 필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어하고 영어만 가지고 왔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만 가지고 와서 필터링한 결과, 적용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실행 방법은 먼저 조건을 만드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에서 이제 고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의 범위라든지 조건의 범위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복사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특징은 자동 필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자동 필터에 비해서 복잡한 조건 처리 가능합니다. 자, 조건에 맞는 특정한 필드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자동 필터는 무조건적으로 전체 필드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평균이 80 이상, 90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조건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자, 80 이상, 90 이하. 자,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80 이상이죠. 자, 90 이하.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 사이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이의 범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이것은 이 조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합니까? 엔드입니까? 당연히 엔드죠. 그래서 엔드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같은 행에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에 찾을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행이 나뉜다는 얘기는 OR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같은 행위에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조건은 AND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출 실적이 3천을 초과하는 거죠. 초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 3천 초과. 그 다음 6천 미만의 매출 실적. 그리고 이것은 오화죠. 오화. 또는 100 미만의 매출 실적.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게 조건입니다. 강신대학 2학년 강남구, 강창대학 1학년 강북구네요. 이것은 AND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은 OR로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자, 강신대학 이면서 2학년 이고 주소가 강남구 이거나라고 했습니다. 이거나, 이게 OR죠. 자, 여기까지는 AND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또 AND로, 자, 이면서 이고 이렇게 해서 AND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 워크시트에서 종기가 3월인 레코드를 검색하려고 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자, 날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3월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월만 추출해야 됩니다. 자, 월만 추출하려면은 mont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추출할 수가 있죠. 추출하는데요. 일단 필터를 적용할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th를 이용을 해서 B 두 번째라고 상대 참조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B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왜? 자, 이 전체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만 비교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비교해서 이제 필터링한 결과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을 일단 조건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건 주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month 함수가 다 적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onth를 해서 월만 추출하죠. 추출해서 그 결과가 3이냐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3이냐? 이 조건을 줬는데요. 그런데, 자, 이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는데,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필드명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네요. 그죠? 여기 종기라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되는데요.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조건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고급 조건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 조건 지정 방법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들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것은 기본 조건이죠. 보세요.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죠. 자, 이 조건은, 자, 조건에 들어갈 때 조건의 필드명을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하고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급 조건 지정은요, 함수라든지 계산 값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드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함수 이용이 되었죠. 자, 함수가 이용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3이 될 거고요.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함수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 값이 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필드명이 이 이름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3이냐 아니냐를 조건 판단을 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말은 만일 종기라고 이게 답이라고 된다라면은 가상의 필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기라고. 자, 그러면 필드명이 이렇게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급 조건을 지정을 할 때는 조건 지정 시 조건의 필드명은요, 원본 필드명과 다른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아니면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생략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유 아시겠죠? 가상의 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드명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하고. 그래서 여기서
종기가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고급 필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다. 자, 다음 중 고급 필터 실행 후 추출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틀린 것. 자, 얼마든지 말을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죠. 보세요. 자, 거주지가 부산이고 평균 점수가 76점 이상이다. 75점 초과인데 76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게 같은가요? 같죠. 점수는 정수라고 봤을 때 75를 초과하는 첫 번째 데이터가 76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76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75 초과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틀린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주지가 부산이고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쵸? 부산이면서 75 초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아래의 시트의 판매 수량에서 판매 수량의 평균값 이상인 데이터만을 찾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판매 수량이 있고요. 판매 수량의 평균값 이상. 자, 판매 수량의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자, 100이 되고 180이네요. 180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5로 나누게 되면은 자, 36이 되겠네요. 자, 36 이상인 데이터들만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6 이상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검색이 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이 세 개의 데이터들만 검색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한번 일단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일단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false라고 표시되는 부분은요. 이제 고급 필터의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급 조건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 입력이 되어 있죠. 자, C 두 번째 셀은 상대 참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10이지만은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60, 50, 40을 평균값하고 비교 판단해야겠죠. 자, 이상이냐라고 조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셀은 상대 참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이 되는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로 입력을 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은 고정이 돼야겠죠. 고정되고 평균이 항상 고정적인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할 때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대 참조, 그리고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에서 이제 필드명이 판매 수량이라고 해서 그 원본 데이터에 이제 필드명하고 동일하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자, 되돌리기 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검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검색이 안 됐죠. 자, 왜 검색이 안 되냐면은 자,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이 이제 이 조건이 함수를 이용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조건이 입력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false 아니면 true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하고 동일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주셔야 돼요. 자, 평균 판매 수량이라고 해서 판매 수량하고 다르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식을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 지금처럼 이제 함수가 이용이 되는 경우는요. 필드명을 원본의 필드명하고 조건의 필드명하고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다르게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비워 두십시오. 자, 보세요. 비워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함수 값을
조금 전에 36이라는 값을 구했잖아요. 그죠? 36이라는 이 값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달라야 됩니다. 자, 평균 판매 수량이라고 해서 판매 수량하고 다르게 이름이 붙어야 되고요. 기준이 되는 셀은 상대 참조, 그리고 범위가 되는 셀은 절대 참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입력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조건을 잘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물음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물음표 하나, 물음표 두 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카드 게임 할 때 와일드 카드 있죠. 와일드 카드는요, 다른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맞는 카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김하고 물음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물음표 대신에 얼마든지 다른 문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김하고 물음표가 하나 들어가면요, 김으로 시작하는 2자 이상의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자 이상의 문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김민, 김민구, 이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하고 물음표가 2개 들어갔네요. 자, 이것은 이로 시작하는 3자 이상의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하나가 한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한 자리. 그러면 이게 2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2자리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자리를 포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로 시작하는 3자리 이상.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2자리는 안 되죠. 자, 그 다음 김하고요. 자, 별 표시. 자, 이거 숫자 8 위에 보면 있죠. 아스트릭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음표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가 해당이 됩니다.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자리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김만 앞에 이제 있으면 됩니다. 자, 김만 앞에 있고 뒤에는 문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자,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김씨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영업부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2개 데이터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씨 중에서 총무부. 자, 이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3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결과에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충분한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동 필터는 추출 대상을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 자동 필터는 선택할 수가 없죠. 전체 필드를 대상으로 하고요. 고급 필터는 특정 필드만 대상으로 해서 제한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국어, 영어만 필드만 가지고 와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 필터는 다른 필드와 AND나 OR 연산을 결합할 수 있으나 고급 필터는 AND만 결합할 수 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 필터는 하나의 필드 내에서는 AND OR 가능해요. 하나의 필드 내에서. 그렇죠? 가능한데 다른 필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필드는 AND 연산만 가능해요. 합격이면서 60점 이상인 이런 식으로 AND 연산만 가능하지 OR는 안 됩니다. 자, 정렬과 같이 필터는 목록을 다시 배열하여 표시한다. 재배열한다는 뜻인데 틀렸죠? 재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 필터는 추출한 결과를 다른 셀이나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으나 고급 필터는 원본 데이터 위치에서만 추출해. 반대로 좀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 위치고요. 고급 필터는 이제 복사해서 다른 셀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필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실습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습을 해서 결과를 얻었다 해서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문제 풀이할 때는 이 문제 하나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